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요즘 네이버가 주가가 정말 많이 폭락을 했죠.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자, 물론 뭐 매크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이버야 성장 주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미국판 그 당근 마켓인 그 포시마크를 인수하다 보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뭐 한화, 대신, 메리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봤고요.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네이버의 그 매출 성장률이에요. 자, 지금 매출 성장률은 19년도에서 20년 쭉 올랐다가 그다음에 정체를 조금 보이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들이 걱정했던 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빠지면서 안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영업이익 역시도요. 22년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23년도로 내려가면서 영업이익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죠. 즉 과도한 하락이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국내 그 쿠팡과의 그 양강 구도인데요. 자, 지금 22년 이 쿼터까지요. 지금 쿠팡이 41조 원, 그리고 네이버가 43조 원. 아직까지 네이버가 우세인데 23년에 내년에는 똑같아지고요. 그리고 24년에는 역전이 되는 모습이네요. 자, 이런 게 그 네이버의 약간 부정적인 면이 아니냐, 뭐 그런 고민인데요. 자, 오른쪽에 거는 그 네이버 페이 결제액입니다. 결제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12조 원 정도의 네이버 페이 결제액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자, 숫자로 정확하게 봐볼게요. 자, 지금 21년, 22년, 23년인데요. 영업 수익이 물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서치 플랫폼에서도 증가하고 있죠. 물론 미미하긴 하지만요. 커머스에서는 많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핀테크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컨텐츠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더블이네요. 클라우드 역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영업이익률이 21년도에는 19% 정도 되다가 올해는 16%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떨어져서 15%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요, 요즘 보이는 그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한 게 아니냐.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포시마크가 뭐냐 이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요, 인스타그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에다가 뭘 집어넣은 겁니까? 네, 커머스가 붙어 있는 거겠죠. 즉 인스타처럼요, 누구나 자신의 스타일을 공유하고 판매, 구매할 수 있는 그 미국 최대 패션 마켓플레이스인데요. 매년 800만 명의 그 쇼핑객과 그리고 파는 셀러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들이 매일 이 포시에 들어와서요, 자신을 표현하고 패션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래서 이 상품 개수만 2억 개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매 1초마다 한 건의 거래가 발생한다네요. 그러면서 그 당근 마켓하고 일반적으로 그 비교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에다가 커머스가 붙은 구조로 보는 게 더 정확한데요. 미국 여성의 50% 이상이 이 포시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포셔라고 하는 그 불리는 그 셀러들이요, 자신의 스타일의 제품을 올리면 구매자들이 그걸 팔로우하는 형태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시마크의 그 올해 예상 상품 판매량, 즉 GMV라고 합니다. GMV라고 하는데요. 이게 2.6조 원이랍니다. 자, 근데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요, 26조를 하고 있답니다. 물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개 매출은요, 이 포시마크는 5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그 중개 수수료는 5,900억 정도라네요. 즉 큰 차이가 없는 거겠죠. 자, 이유는 이 포시는요, 상품 중개 수수료가 20%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높은 수수료에도 수백만 명의 셀러들이 지금 모여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에 이렇게 포시 같은 데 몰려드느냐? 네, 미국 국민들이 중고 구매를 온라인으로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즉 온라인이 완전히 바꿔놔버린 겁니다. 1990년도에서 2000년대만 해도요, 그 중고 의류를 사려면 각 지역에 이러한 알뜰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먼지 묻은 옷들을 막 뒤져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자, 이게 굿윌 아울렛, 즉 굿윌 스토어라는 그 단체인데요.
그 수천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기부를 받은 그 물건들을 이렇게 파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은 절반 정도는 거의 다 폐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11년도에 이 포시마크하고요, 그 경쟁사인 디팝이라고 하죠. 네, 디팝이 그 온라인에 턱 하네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져 버린 거죠.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화될 수 있고, 그리고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 주고요. 그리고 탐색하고 구매해 주는 과정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미국의 4년 동안의 전체 패션 시장이 연평균 3.4%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게 미국 패션 시장인데요. 자,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요 노란색 부분입니다. 요 노란색. 네. 자, 전체 부분도 39%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패션 리셀 부분 역시도 32.9%를 성장하면서 전체 시장 대비 10배 빠르게 성장을 했답니다. 즉 지난해에 17조 원이었던 미국 패션 리셀 시장이요, 10년 후에는 60조 원으로 전체 온라인 패션 시장의 21%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미에 있는 리커머스 시장, C2C겠죠? 네, C2C, 즉 고객과 고객이 직접 만나는 이 C2C 커머스 사업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0% 정도의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리셀 시장에서 그 포시의 장악력은 어느 정도이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즉 포시마크가 15%의 그 리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시마크의 주가입니다. 자, 21년도 이때죠. 21년도 1월 달에 최고 $100를 넘어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하루, 즉 17.69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역시도 오른쪽에 보시면 실적은 이렇게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도부터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많이 빠진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네이버가 이 포시마크를요 2조 3,4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요, 즉 16억 달러에 이거를 인수를 한답니다. 즉 그 프리미엄을 집어넣은 금액으로요 17.9달러로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어제 그 미국의 주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인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왜 포시마크가 그렇게 비싼 거냐? 그 상반기에 이미 GMV 성장률이 빠졌다 이겁니다. 자, 이 GMV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상품 판매량입니다. 예, 이 상품 판매량이 22년도 1쿼터부터 해서 이렇게 빠져서 적자로 매출도 빠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보시면 분기별 액티브 바이어입니다. 즉 활발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인당 구매액을 비교한 겁니다. 자, 지금 포시마크도 보이죠? 그리고 아마존도 보입니다. 네,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자, 즉 인당 단가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겁니다. 평균 주문액 역시도요, 포시마크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죠. 자, 결론은 그 플랫폼에서는 돈이 되는 건 프리미엄 브랜드인데요. 왜냐하면 그 수수료가 모든 제품에다가요 원가가 얼마인 거 간에 최종 판매가의 20%를 매기는 게 수수료랍니다. 자, 그런데 포시마크는 연평균 그 구매 횟수는 6회에서 7회 정도로 높으나 그 AOV, 즉 평균 주문가액이 4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MV의 폭발적 성장이 쉽지가 않다 이거겠죠. 즉 이런저런 부분에 의해서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니냐라는 그 투자자들의 그 투심이 반영이 돼서요 며칠 전에 그렇게 폭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요 부분이요 포시마크하고요 그 경쟁사인 디팝을 비교를 한 겁니다. 디팝 역시도 작년엔가 인수가 되었는데요. 그때 인수되었던 게 16.3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정도의 엣지라는 엣지인가요? 하여튼 엣지라는 기업에다가 인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이네요. 자, 그 당시에 지금 보시면 revenue, 즉 매출이요 포시마크가 거의 5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상품 판매량이죠.
GMV 역시도요 5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즉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가격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아예 더 적습니다. 그렇죠? 조금 한 300억 정도가 더 적게 인수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요 애뉴얼 연간 성장률은 훨씬 떨어지네요. 자,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27%. 네, 포쉬는 27%입니다. 이거는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AOV 이거는 뭐냐면 평균 주문 가치입니다. 평균 주문을 한 사람들이 $40를 주문하는 반면 딥팟은 $35를 주문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액티브 바이어, 네, 활발하게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7.6 밀리언, 즉 밀리언이 100만 명이니까요 760만 명이 되는 거고 여기는 400만 명이 되겠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딥합과 비교를 했을 때는 결코 비싸게 산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쿠팡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요 지금 포시마크의 인수 가격을, 자, 인수 가격이 있겠죠. 인수 가격을 GMV로 나눈 가격이 0.89라는 겁니다. 자, 반면 쿠팡은요 그 인수 가격인 즉 시총이 되겠죠. 시총을 GMV로 나눴을 경우에 1.3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거꾸로 지금 시총을 비교했을 때 상품 판매량인 GMV 곱하기 1.3을 하면 시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1.3이라는 게 나오는 쿠팡보다 이 포시마크가 보다 훨씬 싸게 인수가 되어졌다. 이거를 지금 비교해 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보통 당근마켓과 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중고 판매 사이트니까요. 자, 그러면 당근마켓하고 비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당근마켓은 원래 수수료가 없는 수익 모델이랍니다. 자, 그런데 작년 매출액이요 257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비상장 거래가 기준이요 시가총액이 1.4조 원이라네요. 자, 근데 포시마크의 경우에는 중고 물품 거래 시 수수료가 20%가 된답니다. 즉 무료였던 그 당근마켓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21년 매출액이 4,90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 GP 마진이라고 합니다. GP 마진, 즉 이게 뭐냐면요,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나온 게 즉 매출 총이익, 다른 말로 GP 마진이라고 합니다. 요 매출 총이익이요 85%에 육박을 하는 굉장히 고수익 사업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근마켓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저평가다. 자, 그리고 이 네이버가 결국엔 이 포시마크를 인수를 통해서 북미 리셀 시장에 자연스럽게 1위 사업자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유럽,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네이버에 지금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이 포시마크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합쳐서 시너지를 일으켜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시마크의 독특한 스타일, 패션 트렌드라는 부분, 그리고 회원 수가 이 8천만 명이라는 거, 그리고 액티브 유저가 800만 명, 예, 그리고 하루 평균 사용자가 25분 정도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등록과 판매에 굉장히 용이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자, 지금 이 증권사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근 2, 3년간 그 자사주와 현금을 동원해 갖고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대한통운에도 했고 뭐 SK텔레콤에도 하고 막 이랬는데, 즉 기존 사업과 그 충분한 시너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에서 그 인수를 했던 와패드 있죠? 그리고 국내 그 리셀 플랫폼인 크림, 예, 이런 부분들을 뭔가의 시너지 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에 빠지고 있었는데 이 포쉬를 인수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 거죠. 즉 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AI 기술 있죠? 여기다가 우리 국내 시장의 이 한계점들을 이렇게 고려하다 보면 충분히 포쉬의 인수는 합리적인 것이다, 판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단기 실적에는 부담 요인이 있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를 인수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뭐 이 포시마크의 성장성이 재확인이 된다면 멀티플을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많이 힘듭니다. 저 역시도 참 네이버를 많은 포트를 갖고 있는데요, 정말 미래의 네이버의 성장성을 믿고 계신 투자가시라면 지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뭐 적절치 않은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